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혼을 하면 상처가 3년 간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담 이론 중에요. 이혼을 하면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을 해요. 이혼해서 잘 살 수 있다고. 트라우마는 무슨 트라우마냐고. 안 봐서 속 시원한데 무슨 트라우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혼 후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는지 요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이혼 후에 3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대부분 트라우마는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생각이 부정적이어가지고 부정감정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기억이 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요. 하나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은 뇌가 기억을 하게 되니까 고통스럽고 우울하니까 뭐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의지가 되게 강해지는데요. 이 본인이 마음의 불안함을 느껴가지고 그 불안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으로 계속 과한 행동들을 하거나 이 행동으로 불안을 벗어나려고 하는 형태들은요. 본인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청소년 시기에는 정서가 불안정한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청소년들은 불안하지 않다고 말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기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불안함을 느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거의 못 느끼고 성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만약에 청소년기에 이 불안을 느꼈다면 굉장히 예민한 분이시겠죠?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성장하는 청소년들도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느끼면 거의 이제 우울증이나 고통의 감정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 의지를 가져요. 본인이 자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불안함을 감정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벗어나는 게 습관으로 만들어져 계신 분들은 이 마음이 불안정하고 불안할 때마다 이 행동으로 안 좋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이렇게 부모한테 반항을 한다든지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막 결석한다든지 뭐 어떤 사회의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어겨요. 뭐 술을 먹고 음주를 한다든지 친구와 어울리면서 막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물건을 훔치거나 집어 던지고 왕따를 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막 나름대로 이제 이 행동 저 행동 막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음이 불안정할 때 안정적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들로 이제 이렇게 표출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불안함을 그렇게 표출을 하게 되는데 정작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힘이 세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지 치료적인 그런 의지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불안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표출을 하게 되면서 남들을 괴롭히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힘이 센 거고 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범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들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다 나중에는 이제 꿈자리도 사납고 막 악몽을 꾸게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무의식적으로 아무리 의식적으로 자기가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든 꿈으로 나타나든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이것처럼 이혼 후의 트라우마 역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일단은 이혼을 딱 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우울합니다.
그런데 그냥 누구나 다 우울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그 배우자와 이제 전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때 어떤 그 마음의 어려움이나 우울함이 이미 있으셨을 것이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적인 부분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이제 공간을 분리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이혼이 선택이 된 거죠. 근데 이혼을 하고 나도 역시 이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을 보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마음은 좀 편안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들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한다거나, 뭐 한번 밖에 나가면 집에 들어오기 싫고 집에 들어오면 나가기 싫고 막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예. 그리고 뭐 직장을 다니신다면 직장에서 뭐 작은 일에 갑자기 뭐 화를 내기도 하고요. 안 먹던 술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뭐 그런 지인들과 이제 막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막 계속 이제 어울려서 지내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잘 지냈던 그런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 안 피우던 담배를 피운다거나 안 먹던 술을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예전에 이제 나의 모습과 다른 그런 행동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예전에는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하면 잘 참고 잘 넘어갔는데,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막 싸운다든지, 예. 또 내가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왜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왜 말리지 않고 결혼을 시켰냐, 또 내가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왜 말리지 않고 그냥 이혼을 하게 뒀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막 주변 사람들 탓하고 막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게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이런 트라우마에 의한 행동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차라리 우울증을 정신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고통스러우니까 상담이라도 오시지만은, 이렇게 행동적으로 불안을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화와 정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고통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자기만의 어떤 노력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커다란 문제가 생겨서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스스로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치료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요, 중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하고 본인 스스로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이혼을 하신 후에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라리 바쁜 게 낫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시면서 자기에게 쉼을 주지 않거나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제 대개는 이혼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나도 모르게 예전처럼 막 이렇게 참거나 뭐 이런 거보다 뭐 자주 싸우게 된다거나 누구를 탓하게 된다거나, 만났던 사람들을 안 만난다거나, 안 만난 사람들을 막 만나고 이혼을 한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즐거움과 재미를 찾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혼 후의 트라우마예요. 예. 이혼 후에 나타나는 이제 트라우마인 거죠. 예. 또 이런 어떤 증상들도요,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직업이 무엇이냐, 또 뭐 일용직이냐 정규직이냐, 뭐 이런 거, 또 뭐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차이들은 있는데요. 이혼 후에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거냐면, 내가
그 결혼하기 전에 또는 결혼을 해서 내 배우자와 열심히 살아왔을 때의 나의 행동과 지금 현재 이혼 후의 행동이 달라졌다면 정말 이를 악물고요. 이혼 전의 삶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예. 그래야만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이혼이 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요. 아이들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부모 형제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정말 이 3년 정도 내가 어떤 새롭게 내가 새로운 내 자신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것이 나의 어떤 그 미래가 되는 거죠. 앞날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3년이면은 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화되는, 거의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면서 무의식화되면서 이제 한번 무의식화되면은 이게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정말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문제가 생겨야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혼 후에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이혼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것이 이제 나의 나머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이혼 후에 건강한 그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더 훌륭한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한 정말 피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만 아주 떳떳한 그런 이혼이 되실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이제 이혼하기를 잘했다라고 할 만큼 이제 그렇게 스스로가 마음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배우자와 계속 그 마음적인 갈등이 많으신 분들은 결혼을 하고 이제 3년 동안 배우자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부부의 또 인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고 사시는 분들도 막 이혼할 정도로 갈등을 갖고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 갈등만 하지 마시고 이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들을 치료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 무의식을 그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또 그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신 거고요. 또 배우자가 뭐 외도를 했거나 뭐 그랬을 때 그 3년 동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에 다시 그 외도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무의식의 어떤 행동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뭐 그럴 때 그런 행동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시간에 의존하시거나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이 트라우마, 상처 자체가 생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행동으로 자리 잡히는 부분들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시다면 서로의 탓을 하면서 시간 갈 때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의 마음과 마음의 사랑을 만들기 위한 상담이라던가 이런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랑의 습관, 행복의 습관을 장착시켜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립니다.